이처럼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이제 발음을 연습해야 하는데 문제는 14과에 제시하는 것처럼 중국어에는 발음 외에도 높낮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른바 성조라는 거죠.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라고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조는 중국어에는 총 5개가 있어요. 1성, 2성, 3성, 4성, 그리고 경성. 꽤 많다고요. 그래도 아까 설명드린 칸토니즈, 광동어, 홍콩의 언어나 베트남 언어에 비하면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힘내시고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이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이기 때문에 한어 병음 자모에 표시를 해주는데 모음의 표시를 하기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시하는 방법에는 또 일련의 규칙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모음 부호인 A가 있으면 A에, A가 없고 E가 있으면 E에, E가 없고 O가 있으면 O에, A, E, O가 없으면 I에, 그도 아니면 U에 표시를 해준다라고 약속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규칙은 시험에 나올 일도 없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문자가 아니라 부호이기 때문이죠. 바꿔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배워온 자음과 모음은 문자가 아닌 발음 부호죠. 그 부호에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것을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A에 찍고 E에 찍고 O에 찍고 이런 규칙을 굳이 외워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아시다시피 소리라는 것은 문자나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다행히 소리의 높낮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처럼 오선지로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성은 높은 소리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다 끝나는 겁니다. 즉, 높이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역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또한 오선지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리가 높이 시작하거니와 그 높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목소리를 높게 연습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앞서서 자음과 모음 연습을 할 때 써왔던 것이 바로 지금의 일성이지요. 왜 제가 굳이 목소리를 높게 하고 호흡을 길게 빼서 연습했는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일성에 속하는 대표적인 단어로는 높을 고자가 있어요. 높을 고. 중국어 발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까오, 까오. 처음 성조를 연습하는 분들은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항상 손가락을 내밀어 보라 그래요. 그리고 높은 지점에 손가락을 놓고 일자로 선을 긋는 거죠. 따라 읽어봅니다. 까오, 까오. 잘하셨습니다. 아울러 까오 역시 이름절로 발음해야겠죠. 까오가 아니라 까오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까오, 까오. 자음이 기역에 가까워요? 쌍기역에 가까워요? 쌍기역에 가깝죠? 이것은 외워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가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일성은 소리의 음가가 높지요. 높으면 발음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까오라고 읽어야 할지 까오라고 읽어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 흐름에 맡기세요. 까오, 까오. 자연스레 발음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이성입니다. 이성은 오선지를 통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소리가 처음엔 낮게 시작했다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소리를 아래에서 위로 잡아 올려주는 소리입니다. 손가락으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성 표시는 역시 다음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성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는 바로 머무를 류자지요. 중국어 발음 리오, 리오라고 발음합니다. 따라 읽습니다. 리. 낮게 시작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리오, 리오라고 발음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일성에서 배웠던 이 까오라는 발음을 이성에 대입해 볼까요? 따라 읽습니다. 까오, 까오. 어때요? 아까 일성 땐 까오였는데 이성 땐 까오. 오히려 쌍기역보다 기역 발음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는 외워줘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리듬에 맡기면 자연스레 해결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성은 낮게 시작하기 때문에 발음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것은 삼성입니다. 삼성은 소리를 중간쯤 시작했다가 아래로 내리고 이 내려간 발음인 바닥을 치고 튕겨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표시를 하자면은 V자처럼 모양이 형성되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 힘을 반동으로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V자 모양과 흡사하기 때문에 역시 표시도 V자로 합니다. 삼성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단어로는 술주자가 있겠죠. 따라해 볼까요? 지오, 이렇게 낮췄다가 올리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아울러 아까 일성에서 발음했었던 까오 이 단어를 이제 삼성으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까오. 어때요? 까오. 쌍기역보다는 기역에 더 가까운 발음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성과 삼성일 때는 상대적으로 소리가 낮게 시작하기 때문에 발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울러 이성에서 살펴봤던 머무를 리오, 그리고 지금 살펴봤던 삼성, 지오, 이 두 단어는 모두 공통점이
모음 이와 어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리오, 지오 이 단어는 모두 모음 이와 어 발음이 합쳐진 복모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확한 발음은 이오, 이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듯이 긴 것은 자꾸 줄여서 쓰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유행입니다. 발음도 따라서 이 모음과 어 모음이 합쳐지면 이어 발음이 돼야 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I, O, U가 아닌 I, U로 언제부턴가 줄여서 표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 이 발음은 리오, 리오, 이 발음은 지오, 지오라고 발음해야 하는데 줄여서 LIU, JIU로 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이 개념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학습자라면 이 모음과 어 모음이 합쳐져서 리오, 지오로 읽어야겠구나라고 하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영어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우, 리우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물론 중국인들은 발음 부호를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발음을 듣기 때문에 처음엔 이렇게 표기해도 정확하게 발음을 구사했습니다. 리오라고 발음해야 하는데 리우로 발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국인들만의 문제였죠. 하지만 1958년 한어병음자모가 제정된 이후 이제 벌써 수십 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젊은 중국인들은 한어병음자모로 중국어 발음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중국인이지만 이제 그들도 이것을 리오가 아니라 리우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몇 명이지만 후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되었다면 물론 이 발음은 틀린 발음이지만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그 발음을 맞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틀렸다라고 해서 배척해야 할까요? 소수라면 고칠 수 있지만 점점 늘어나는 이 추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리오 발음이 맞지만 리우 발음도 맞다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즉 이제 보시는 이 머무를 유자는 리우, 리오, 리우, 리오 어느 쪽으로 해도 다 맞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술 주자는 좀 달라요. 이거를 지우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술 주자를 지우라고 발음한다면 이 사람은 단언컨대 외국인입니다. 중국인 중에서는 단 한 명도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바로 삼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삼성은 그 어떤 성조보다도 호흡이 제일 긴 성조죠. 따라서 중국인들도 예외 없이
삼성만큼은 반드시 이 발음과 어우 발음을 모두 살려주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리우 발음 따라해 볼까요? 리우, 리우, 리오, 리우로 발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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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 지만 이것을 리우로 발음하면 리우, 리우, 리오, 리우로 발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만큼은 반드시 리오, 이오 발음을 살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오 발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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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 하지만 지우로도 발음할 수 있겠죠? 지우, 지우, 지오, 지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만큼은 삼성만큼은 반드시 이어 발음을 다 살려줘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성입니다. 사성은 오선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성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음자리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따라서 음의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왜? 위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니까요. 속도가 제일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모양대로 사성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대표적인 단어로 가장 최자가 있죠.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쭈에이, 쭈에이. 쭈쭈쭈 높게 시작해야겠죠? 쭈쭈에이, 쭈에이. 따라서 발음이 강할 수밖에 없죠. 왜? 높은 부분에서 시작하니까요. 아까 일성에서 발음 연습했던 높을 고자를 사성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까오, 까오. 어때요? 다시 발음이 강해지죠? 그래서 기역보다는 쌍기역에 더 가까운 발음이 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역에 가깝냐 쌍기역에 가깝냐, 디귿에 가깝냐 쌍디귿에 가깝냐, 지읒에 가깝냐 쌍지읒에 가깝냐, 시옷에 가깝냐 쌍시옷에 가깝냐는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조에 따라서 자연스레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경성이죠. 경성의 경자는 가벼울 경자입니다. 즉 아주 가볍게 내야 하는 소리지요. 오선지에 그것을 표시하면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대단히 짧은 거죠. 이 경성을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가벼운 물건을 살며시 올려놓고 빼는 느낌입니다. 대표적인 단어, 빠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잘 들어보세요. 빠, 빠. 따라서 발음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울 수밖에 없거니와 음의 길이도 사성보다 더 짧습니다. 빠, 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음과 모음 그리고 성조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발음 연습이 가능해졌죠. 따라서
종합훈련.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 뒷부분에 함께 붙어있는 CD를 통해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약 2시간 정도 소요가 될 텐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발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발음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언어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석사, 박사 이렇게 10년 정도를 중국에서 생활했는데 한 번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어떠한 젊은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한국인 씨요. 저 여기 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네? 한국인 씨요. 예? 예? 저 여기인데 어디로 돼요? 몇 번을 물어봐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쓰는 말이 한국어인 것은 인지를 하겠지만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내용의 문제는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했죠. 对不起,我真的听不懂你说什么你还不如说汉语好不好? 죄송합니다만 저 진짜 당신 중국어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차라리 중국어로 좀 해주실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어의 본질은 의사소통이지요. 의사소통이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빨리 잘해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어의 생명은 발음입니다. 따라서 조금 힘들더라도 꼭 발음 명확하게 학습하시고 이제 뒤에서 차근차근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